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나스닥은 잠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매파 발언에 의한 주가 하락이라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리죠. 자,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타나는 모습인데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상승에 의한 그런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판단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1분기 배당도 쏠쏠하다고 합니다. 4조 원 이상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배당금 1등은 KT, 2등은 현대차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배당금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5월 20날 배당금이 나오게 됐는데 아주 쏠쏠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돈도 잘 벌고 주가도 오르고 배당금도 잘 나눠준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을 텐데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증시 주변을 맴도는 초단기 대기 자금이라고 하죠. 이 MMF 정도 되는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진입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데 아직까지는 진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약간은 또 걸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언제든 기회가 생기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어떤 희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대기자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가의 관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가까이 계신 부모님께 또 멀리 계신 부모님께 또 감사 인사 한 번씩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다우지수가 0.08%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장중에는 다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괜찮았었거든요. 장 막판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상승 출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좀 밀리는 모습이라 밀렸다고 하더라도요 0.1% 하락이다라면은 뭐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죠. 뭐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0.08. 근데 장중 초반에는 제법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조금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경계감으로 보시면 돼요. 다우지수가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시장이 부담감을 좀 느꼈을 것이다 판단되기도 하고요. 나스닥은 지금 4일째 상승하다가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모습들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또 정고점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 약간의 뭐라고 할까? 압박감? 이런 것들 좀 느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기적 상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횡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와서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횡보 조정으로 이렇게 약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또 고마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약간 반등을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자, 고용이 약해지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파월의 발언 때문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카시카디라고 유명한 반짝대머리 하나 있죠. 이 사람이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을 잘해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느냐,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위축되는 모습이 좀 있었다. 사실 이렇게 뭐 매파적인 사람들하고 비둘기파적인 사람들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약간 이런 완급 조절을 좀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카시카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발생할 때까지 현재
상황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다. 즉,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는 고금리 기조를 더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고용이 약해지고 있거나 또는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다라면 금리를 내릴 수는 있다. 뭐 파월 의장의 발언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괜히 또 호들갑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상당히 이제 뭐 매파적인 발언을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완화된 발언이라고 좀 생각되네요. 그죠? 네, 크게 문제될 건 아닐 것 같아 보이고요. 미국의 대체 투자 전문 자산 운용사, 네, 이름 되게 길어요. 네, 아클로 글로벌 매니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 와, 소개하는 데만 한 줄이네. 미국 대체 투자 전문 자산 운용사 아크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 야,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미래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전망은 언제나 거의 틀렸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패스. 네.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단기적으로 보느냐에 대한 얘기겠습니다만, 길게 본다라면 네, 금리 인하는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만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달까지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죠. 이제 CPI 지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월말에 개인 PCE 지표 발표되고, 다음 달 초반에 실업률 발표되고, 이렇게 되면은 생각이 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9월 달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할 확률은 48%로, 지금 잡혀 있다. 그러니까 9월에라도 한다라고 확실시가 된다라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라면 좀 부담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네. 종목별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가 9% 이상 급락했다. 자, 스트리밍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사업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시장의 전망치는 못 미쳤다. 즉, 실적은 좋아졌지만,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닝 쇼크. 이거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이것도 약간 좀 억울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1%대 내렸는데, 그 장중에는 한 10%까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이게 누군가가 이제 대량 지분을 팔아먹었다. 억만장자래요. 이 사람이 이제 대량 지분을 팔아먹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주식을 팔면서 이제 그동안 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의 AI 쪽은 긍정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과열된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올 때 주가가 쭉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바로 저가매수가 들어오면서 1%대 하락만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났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슬라는 3%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쪽 2차전지 쪽은 조금 부담감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죠. 자,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스도 조금 올랐고요. 알파벳도 조금 올랐고요. 대체적으로 다 올랐네요. 애플의 주가도 0.4% 올랐고요. 네. 애플이 이제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를 선보였지만 주가 상승폭에는 제한적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리비안, 전기차 회사죠. 네, 실적 발표에서 분기 손실을 기록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 지금 테슬라도 떨어졌는데 리비안도 떨어졌다.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 뭔가 찬바람이 불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업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죠. 네, 특별한 건 없었던 내용인 것 같다 보여지고요. 일단은, 네, 단기적인 해프닝이나 이슈들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전기차를 제외하고 는 대체적으로 그냥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기전자 쪽이잖아요. 엔비디아, 애플, 이게 매그니피센트 요쪽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요쪽 움직임들은 크게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횡보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니면 소폭 조정이 나오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은 뭐 매수를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도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번 주 동안에는 천천히 시장을 주시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5월달에 보너스가 쏠쏠하구만요. 네, 지금 1분기 배당금 언제 나와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일단은 다른 기업들은 잘 모르겠지만 현대차는 5월 20날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사분기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상장사는 13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분기 배당, 1분기 분기 배당 주는 데가 13곳. 자, 기업들이 발표한 1분기 분기 배당 총액은 4조 4천억.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은 거고, 다음 달 중에도 지급된다, 그러니까 6월달 안에 지급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현대차는 5월 20날 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받아야 되겠죠? 네. 자, 분기 배당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분기 배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KT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당 500원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고, 배당금은 총 1229억 원의 규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차도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주당 2,000원씩 배당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분기 배당 2,000원씩이면은, 이번에 2,000원, 그 다음에 2분기 때도 2,000원, 3분기 때도 2,000원, 그럼 6,000원이죠? 그러면은, 기말 배당 때는 또 이제 얼마가 나올지 더 봐야 되겠죠? 네, 짭짤합니다. 짭짤한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치 배당을 합치면, 현대차도 배당금이 적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괜찮은 모습인 것 같고, 지금 배당금 총액은 5,258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KT가 제일 많이 배당금을 주는 게 아니었네요. 네, 분기 배당을 결정한 기업들 가운데 2위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5천억 정도, 배당금 5천억 배당금이면 이거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배당금이 좀 지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네, 분기 배당을 또 준다라는 것에 우리가 고무적인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나쁘지 않죠? 네, 이 정도 배당금 받으면은 또 짭짤하니까 괜찮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EUB를 우리가 보유했잖아요. 현대차 EUB 같은 경우는 주당 2,000원 배당이면 우리가 10만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2%씩 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분기마다 2%씩 수익률이 이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1년치 해가지고 1%도 안 주는 배당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분기마다 2%씩 배당이면은 아주 짭짤하죠.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 배당주의 대표주자인 금융지주들도 분기 배당에 동참한다. 이 KB금융이 이제 배당이 가장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배당 총액을 1조 2천억 정도 얘기가 되어 있고요. 매분기 3천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은행지주들은 이제 그 분기 배당을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배당금을 잘라갖고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은행은 기말 배당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대신에 기말 배당을 세게 주기 때문에 그것도 네, 타이밍만 잘 잡으면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겠죠. 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그 ELS 때문에 이제 배상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줄어서 배당금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금으로 네, 주당 361원 그대로 지급하고요. 네, 2조 4,500억. 삼성전자가 배당금 제일 많이 주긴 하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분기 배당을 주네요. 하이닉스가 네, 배당금 짜다고 막 그랬는데 주당 300원씩 준대요. 짜긴 짜다. 그죠? 네. 이
저것도 짜죠. 네, 삼성전자도 짜고, 네, 하이닉스 짜지만, 지금 주당이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8만원이지만, 하이닉스는 18만원인데, 300원 너무 짜긴 합니다. 그죠? 그래도, 네, 배당 주는 게 어디예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배당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이 배당금의 지표가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기대감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말 배당이나 분기 배당을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면, 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또 이런 종목들 데리고서 대응하셔도 되겠죠. 요즘에는 뭐 은행주들 모습도 나쁘지 않았고, 현대차 EUB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잘 챙겨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들 포트폴리오 잘 구축하시면 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꽁돈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 좋잖아요. 그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주도주의 부재로 증시를 맴도는 초단기 자금이 늘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진입 타이밍을 아직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맴돌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투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증시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단기 자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MMF 같은 경우로 이제 많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이제 뭐 예수금이라든지 최근에 예수금도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거 CMA 잔액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81조 원까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CMA 쪽에 이제 그 돈이 많이 묶여 있다는 것은 마땅히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 그랬으면, 네, 저 같았으면 이미 뭐 CMA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주식을 다 샀겠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은 주식을 투자하기를 조금 꺼려하고 있는 것도 맞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대신에 이제 떠나진 않고 있다는 거, 이것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근처에서 맴돌면서 매수 진입 시기를 좀 노려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증시의 흐름과 환경을 볼 때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돈을 좀 묶어둔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나서기 위해 돈을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살만한 것도 포지션들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은 자금을 묶어놓고 좀 대기를 해보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자금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요, 뭐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지 간에 주가가 상승할 때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증시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매수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와 또 주가가 좀 올라야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자,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증가를 했거든요. 네, 증가를 좀 하긴 했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3일 기준, 네, 5월 3일 기준이죠. 5월 3일 기준이면은 한참 전이잖아요. 지금 오늘이 5월 8일이니까 5월 7일 날은 조금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자금 자체가 조금 늘어났다. 이 투자자 예탁금이 이제 그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식의 표현을 좀 썼는데, 여기서 줄어든 자금들이 이제 저런 CMA나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약간 이제 증시에 좀 소극적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MMF, 이 머니마켓 펀드죠. 이제 단기 금융 펀드의 설정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즉 단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투자처를 찾고는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좀 그렇고 일단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느낌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주도주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반도체가 주도주 아닌가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자동차나 반도체 또는 뭐 그 외에 기타 다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부담을 좀 느낀다 정도로는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매매 시점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막 떨어질 때 무섭다가 급하게 올라가면 따라가야 되나? 너무 올랐는데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평생 못 사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를 매매할 때는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가격대 근처,
그 위치, 뭐 비슷한 구간, 언저리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매수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5월 달에는 박스피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5월 달 중후반부 넘어가면서부터는 주가가 상승세를 다시 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네, 주가 상승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 좋게 나타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망설일 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종목군들이 생기면 네, 아래로 떨어져 있을 때, 쌀 때, 그럴 때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기억하시고 천천히 투자를 따라가시면 아무 문제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자, 오늘은 매파 발언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분기 배당금이 4조 원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겼어요. 또 배당금 받으면 꽁돈 좋잖아요. 네, 이렇게 돈 들어오는 거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매매에 나서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단기성 대기 자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증시에 들어오려고 준비 중인 대기 자금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의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냥 맴돌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다 한들 어떠하리, 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일단 대기 자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이 언제든지 투입될 자금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박스피 흐름에 의한 그런 약간 지루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단기적 상승이 있었다라면 약간 조정받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주식 투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유 종목들을 골고루 추가 매수해서 평균 매매 가격을 다운시켜줘야 하는데, 욕심나는 한 종목에 몰빵하여 다른 종목들도 회복이 안 되고 몰빵 종목은 손실이 큰 사람들. 한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물려있는 다른 종목들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종목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지게 되면 아주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죠. 다른 것들은 회복이 안 되고 크게 매수한 것도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네, 손실이 더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잘 잡았다라면 상관없는데 네, 한 방에 몰빵 치고 들어가면 좋지 않겠죠. 우리도 주도 쪽에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 철저하게 분할 매수 접근하고 있고,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 비중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네, 일단 지르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를 때 지르더라도 보면서 살펴가면서 이렇게 지르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약간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만기를 앞두고서 자연스러운 단계이다 라고만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